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찌와 함께하는 온코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SS 중에서 패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딩은 안쪽 여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마진은 바깥 여백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쪽 여백은 패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 여백 있죠? 이 안쪽에 있는 요 안쪽 여백, 안쪽 여백, 그죠? 예, 이 값을 설정해 주는 거가 바로 패딩입니다. 그리고 이 패딩에는 그거 이외에도 버튼을 만들 때에 뭐 예를 들면 로그인이라는 어떤 그런 버튼, 그 다음에 확인이라는 버튼, 저장이라는 버튼을 만들 때도 이 패딩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보통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응용해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패딩도 마찬가지로 마진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탑, 다시 라이트, 다시 바텀, 다시 레프트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패딩도 자 패딩 다시 탑 50픽셀, 패딩 다시 라이트 30픽셀, 패딩 다시 바텀 50픽셀 이런 식으로 속성과 속성값의 구분은 뭐예요? 콜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세미콜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볼더 P P 태그 중에서도 뭐예요? ONE라는 클래스를 가진 선택자에 볼더 1픽셀, 볼더 1픽셀, 그 다음에 솔리드 실선이죠. 그 다음에 레드 빨간색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옐로우 요거죠. 요 녀석.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패딩 다시 탑. 자, 요거의 옐로우면서 패딩 다시 탑은 이 테두리 안쪽에 있는 요 녀석입니다. 패딩 다시 탑이 50픽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30픽셀, 아래쪽에서 50픽셀, 왼쪽에서 80픽셀 이렇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 패딩에 있는 이 값은 전체 폭 넓이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는 자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짧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묶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고 속성값과 속성값의 사이는 공백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라고 했죠?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자, 볼게요.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그죠? 똑같죠? 마진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패딩은 안쪽 여백, 마진은 바깥 여백.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4개로 표현할 때 위, 오른쪽, 아래, 왼쪽. 그죠? 위, 아래, 위, 아래. 아무튼 그 다음에 3개로 표현할 때는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그죠? 그 다음에 위쪽, 아래쪽, 오른쪽, 왼쪽,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그 다음에 하나로 쓴 거는 전체 다 패딩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엑서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엑서사이즈 봤더니 P 태그에 패딩을 30픽셀 줘라. P에 아이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중괄로 열고 P 태그에 뭐예요? 패딩을 30픽셀을 줘라. 그죠? 이렇게 30픽셀. 이렇게 해서 버튼을 만드는 효과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패딩 그러니까 뭐야? 30픽셀 했을 때 뭐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응용도 합니다. 클래스는 P 다시 버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표현을. 자, 이거는 P 태그고요. 그 다음에 P의 점 클래스가 뭐예요? P 다시 don 버튼이라고 줬다. 자,
자, width 50픽셀, 그 다음에 패딩 1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뭐 예를 들면 뭐 레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this 이렇게 쓰면 안되고 여기는 좀 작게 써야 돼. 저장 점 없애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또 가운데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 센터 이렇게 텍스트 text 다시 align 센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색상을 주는 건 뭐라고 배웠어요? 우리가 컬러죠. 뭐라고 볼까요? 이렇게 세 개 적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FF입니다. R 레드 계열, G 그린 계열, 블루 계열. 색상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CSS에서. 일단은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또 이 테두리에 좀 이쁘게 주고 싶어. 그러면 뭐라고 해볼까요? 한 4픽셀 줘볼까요? 요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리 배우자면 볼더 다시 라디우스라고 해서 이쪽 이거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이렇게 보통 합니다. 하나로 쓰면은 다 통일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라운드 줬죠.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쓰인 게 뭐예요? 패딩이죠. 패딩. 왜? 위쪽과 오른쪽과 아래쪽과 왼쪽을 10픽셀 준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버튼을 만들 때에 이런 형태로 패딩 쓰면서 이런 형태로 위드스와 패딩, 백그라운드, 뭐 텍스트 라인, 요 센터, 그 다음에 칼라 값 주고요. 그 다음에 볼더, 라디우스.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뭐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는 4픽셀. 그죠? 왼쪽과 오른쪽은 5픽셀. 그러니까 위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이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요거는 4픽셀, 요거는 5픽셀, 4픽셀, 5픽셀 조금 차이 나는 거 보시죠.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항상 기본은 4개 위, 오른쪽, 아래쪽, 왼쪽 그죠?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지금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패딩 모든 게 50픽셀 아까 했는 건가요? 자 이거는 뭐예요? 왼쪽과 오른쪽에 패딩 50픽셀 아래쪽과 위쪽은 25픽셀 뭐 간단하죠. 그죠? 패딩 위 아래 25픽셀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50픽셀 뭐 이렇게 쓰면 되죠. 아주 간단하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또 패딩에 대해서 안쪽 여백이라는 어떤 의미로 패딩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런 식으로 패딩이란 속성, 그 다음에 컬런, 그 다음에 속성 값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4가지의 값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4가지 값은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패딩 값은 전체 폭 넓이에 영향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